거슬러 가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부터 문자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알 수 있죠. 이렇게 고대 이집트는 약 3,000년간 30개의 왕조가 흥망성쇠를 거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격변 속에서도 굳건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고대 이집트를 다스리는 힘, 파라오의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당시 파라오가 얼마나 막강한 존재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건축물이 지금부터 무려 4,500년 전에 지어졌는데 피라미드? 네, 맞습니다. 이집트를 대표하는 거석 건축물 피라미드입니다. 교수님, 사실 이게 기계도 없고 뭐 이런 장비도 없는 그 고대에 어떻게 피라미드를 만들었는지 정말 궁금했는데 오늘 그 비밀 파헤쳐 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천 년간 풀리지 않았던 역대급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피라미드를 지금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 기대된다. 저 진짜 외계인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저 죽기 전에 진짜 보러 가야 돼. 자, 이 중에 가장 큰 피라미드가 이집트 초기 파라오인 쿠푸 왕이라는 왕의 왕묘입니다. 높이가 147m 정도 되고요. 건물 50층 정도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와. 자, 대피라미드는 높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바닥의 넓이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상당한데 진짜 크다. 우와. 그 크기가 무려 그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의 5배 규모입니다. 5배 규모입니다. 네? 어떻게 만든 거야? 저 겉에가 원래 황금으로 다 뒤덮여 있지 않았어요? 게임에서만 그런가? 저는 좀. 나 다 뜯어간 줄 알았어. 그런 누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성인 되고 나서 봤는데 솔직히 가면서 이렇게 살짝 보이거든요. 근데 보이는 순간부터 도착했을 때까지 앞에 갔을 때까지 우와 이 리액션밖에 안 나와요. 이제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수민 씨? 네, 저예요. 우와. 신났죠? 인증샷.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봤을 때 돌 하나가 제 키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쌓으면서 꼭대기까지 완벽한 균형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진짜 놀라워요. 저도 봤을 때. 저도 보러 갔는데 대피라미드 쪽에 가보면요, 그 바로 저 스핑크스가 정말 압도적이에요. 맞아. 이렇게 누워 있는 건데 이 발 높이가 제 키보다 높아서 앞에 서 있으면 사람 기 죽어요. 네, 맞습니다. 대피라미드는 이제 평균 그 돌의 무게가 2.5톤에서 7톤까지 나갑니다. 하나가요? 예, 저 돌 한 블락이 하나가. 예. 7톤이면. 이거 어떻게 날르냐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크기의 돌을 210단까지 쌓아서 만들었는데 이때 총 동원된 돌의 개수가 230만 개 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풀어야 할 피라미드의 첫 번째 미스테리가 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톤 단위에 달하는 230만 개의 돌을 대체 어떻게 옮긴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집트는 돌이 풍부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돌의 왕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돌이 많았는데 그 돌들 중에서 비교적 무른 돌, 석회암이 유달리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돌을 부수고 반듯하게 가공하는 게 좀 수월했고요, 이집트인들한테. 그래서 이런 작업이 모두 채석장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럼 당시 그 채석장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죠. 나일강 쪽에 많이 있네요. 그렇죠. 채석장들이 이렇게 강을 따라서 산지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 대기하고 있던 돌을 배에 실어서 이 범람한 강을 따라서 이렇게 배들이 올라가게 돼 있고요. 이 배들이 이제 건설 현장인 기자 근처에 가면 여기에 이제 수로가 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인 수로까지 배가 가서 접안을 하고요.
그러면은 매우 짧은 거리를 사람들이 육로를 통해서 이제 건축 자재를 옮기는 이런 방식으로 석재가 운반됐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다음에 공사장까지는 어떻게 옮겼나요? 그때는 이제 근육의 힘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근육? 예, 사람의 힘. 그래서 보통 15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5개 조, 그래서 75명 정도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썰매를 제작을 해서 돌을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트랙을 만들어서 이 썰매를 움직였고요. 와. 어떻게 보면 기차의 시초네. 레일을 깐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네요.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피라미드 건축이 또 한 번 미궁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거대한 돌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게 쌓을 수 있었을까? 그냥 어떻게 쌓는 게 신기해 진짜. 그리고 수천 년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제일 궁금하긴 해.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 가장 큰 관건은 바로 밑면을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밑면이 직각을 이루는 정사각형이 되지 않는다면 피라미드 가장 위에 있는 꼭지점이 중심에 놓이지 못해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거든요. 이집트인들은 다행히도 정확하게 직각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 도구를 사용했는데요. 어떻게? 그 도구가 밧줄을 사용했어요. 뭐지? 자, 여기 보시면은 길이가 같은 12개의 매듭이 있는 밧줄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3개를 이은 매듭, 그다음에 4개를 연결한 매듭, 그리고 5개를 묶은 매듭. 그리고 이것들을 굽혀서 이제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이게 바로 직각 삼각형이 되죠. 저 피타고라스 정리인데? 네.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5의 제곱. 예, 잘 아시네요. 자, 그러면 이게 정말인가? 요거를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를 여러분들하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귀족의 무덤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죠? 네. 예, 밧줄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밧줄 자세히 보시면 여기 가운데 중간중간에 매듭이 보이실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일정한 간격에 서서 밧줄을 잡고 있다. 이거는 이제 고대 이집트인들이 밧줄을 이용해서 토지의 그 면적을 측량을 했다. 피라미드 역시 이런 그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이게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거였구나. 아 그러면 이제 뭐 밧줄로 이제 밑바닥 정사각형을 만든 다음엔 뭐 어떤 방법으로 이게 쌓아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어떻게 쌓았을까? 이게 이제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제시가 됐는데 현재는 그 하나의 방법이 학계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방법인지는 이제 영상으로 또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도르래 아닐까? 먼저 바닥의 각 면을 직각으로 만든 후 돌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벽에 돌을 나르기 위한 나선형의 경사로를 만드는 거죠. 이 같은 방법을 반복하여 경사로와 피라미드를 함께 제작한 겁니다. 아, 경사로를 만들었구나. 피라미드가 완성되면 이 경사로를 치워버렸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진짜? 와. 아니 그러니까 들으면 그냥 수학의 천재들 같은데. 그러니까요. 길 만들면서 쌓아 나가는 거야. 와. 저런 아이디어를 생각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을 쌓아 올려서 정삼각형
모양을 만들다가 맨 꼭지점에 돌을 올려놓습니다. 피라미디언이라는 돌을 올려놓는데 피라미드 중앙에 이 그 꼭지점에 해당하는 돌을 어떻게 올려놓았을까 정확하게 그건 아직까지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그럼 총 몇 명 추정하세요? 기자의 대피라미드 건설 같은 경우를 보면 한 1만 명 정도가 동원되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인원이 이제 매년 한 20년 동안 피라미드 건축에 매달렸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라미드 건축과 관련해서 이렇게 꼭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과정이 길고 힘들기 때문에 노예가 동원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건설에 투입된 사람들은 대부분 이집트 농민 그리고 이제 건축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하루에 8시간씩. 그다음에 8일간 일을 하고 이틀을 쉬었는데 8일간 일을 하고 이틀 쉬면서 이 쉬는 기간에도 임금을 받았습니다. 와.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건설한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복지가 나쁘지 않았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많으시니까 저도 이제 문제 하나 낼게요. 저 엄청 많아요 지금. 고대 피라미드 건설 노동자들은 파라오로부터 2가지 특식을 받았어요. 자양강장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야, 설마 정답! 예, 지원 씨. 초콜릿! 아닙니다. 오답입니다. 정답! 예, 지원 씨. 사탕! 예, 지원 씨 오답. 설탕이라고 하시면 설탕이라고 나.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 정답! 예, 지원 씨. 설탕! 오답입니다. 아이씨. 자,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잘 드시는 거예요. 한국에 있고 고대 이집트에도 있었다. 제가 종류를 가르쳐 드릴게요. 아, 네. 채소입니다. 정답! 정답! 예, 혜성 씨. 자양강장 하면 이거죠. 깜짝이야. 아스파라거스. 혜성 씨 오답. 정력에 좋다고 하던데? 정답! 정력에 좋다고. 정답. 그러면 세미 씨부터. 상추와 오이. 예, 세미 씨 오답입니다. 정답. 배추. 예, 야스민 씨. 야스민 씨 오답. 예. 정답. 예, 일단 규현 씨. 부추죠. 예. 규현 씨 오답입니다. 예, 혜성 씨. 이거요, 이거. 이거 아시죠? 뭔데요? 마늘 즙 하는 거. 마늘. 예, 혜성 씨 하나 맞췄습니다. 하나 맞췄습니다. 양호하! 정답입니다. 예, 2개 다 맞췄습니다. 뭐 맞췄어요? 아니 너무 보편적이어가지고 몰랐네. 특별할 줄 알았어. 뭐 특별하지도 않은데. 네, 맞아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마늘과 양파가 기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식을 노동자들이 얼마나 좋아했냐면 양파가 공급되지 않는 날에는 일을 거부할 정도로 항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되게 한국식이네요. 양파 달라. 보통 마늘 양파는 우리나라가 많이 먹는다고 그러지 않나? 네. 오. 야스민 씨, 근데 피라미드를 만든 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 있던데요. 맞아요. 피라미드 돌 하나 무게를 봤을 때 2톤 정도 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안 믿겨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돌 운반했던 게 거인 쪽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그럴 수 있어요. 있죠. 예, 그래가지고 어떤 그 거인 손가락이 발견됐다고 하는 거예요. 38cm였어요. 이거 사람의 손가락이라고? 말다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리네, 다리. 난 깜짝 놀란 게 지금 밑에 보니까 저게 화폐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진으로 보시면은 발견됐을 때 많이 구부려져 있는 상황이었고 곰팡이 껴 있는 상태였는데 와. 지금 이 손가락이 사람 손가락이다. 그 문서까지 내가 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 솔직히. 이 일반인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피라미드가. 그렇죠. 그렇죠. 세미 씨,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너무 신기하니까 사람들도 굉장히 이 관광을 가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과거에도 그랬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집트가 뭐 19세기에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영국 식민지였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집트 피라미드가 유명한 핫한 관광지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때 피라미드를 등반해서 경치를 이렇게 감상하거나, 아 등산처럼? 예. 아니면은 이제 위에서 진짜. 차를 마시면서 시간을 즐기거나, 야, 저 거의 뭐 수영장인데요. 그렇죠. 더워서 선탠하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보시면은 내부에서 이렇게 술 파티를 벌이다가 낮잠 자기도 합니다. 딱 보면 이제 그때 당시의 유럽인들의 옷차림을 보실 수 있죠. 아니 근데 교수님, 피라미드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테리가 많은 것 같은데 원초적으로 피라미드를 왜 만든 거예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후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죽은 후에도 사후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죽어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무덤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라미드는 왕의 무덤인 동시에 사후세계의 왕이 사는 왕궁의 역할도 함께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